음소거가 돼 있었네. 오케이, 됐다. 좋아요. 자, 극한값 계산하는 거 부정형.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념 설명 마저 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부정이다라는 게 해가 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x를 무한으로 보냈을 때 무한 더하기 무한인데 알파가 튀어나와. 무한 더하기 무한은 무한인 거 확실하고 무한에다가 뭐 상수 곱하면 당연히 얘도 무한인데 상수가 플러스면 양의 무한, 상수가 마이너스면 음의 무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다 확실한 거였고 그 다음에 뭐 무한 곱하기 무한 곱하기 무한도 무한으로 가는 거 확실하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덧셈과 곱셈은 다 무한으로 간다라는 거 확실했었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부르지 않았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부르는 것은 확실하지 않고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부정형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첫 번째 부정형 첫 번째는 순서를 좀 바꿀게요. 지난번 했던 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이제 첫 번째 부정형이어서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크게 세 가지가 나온댔죠. 분모가 큰 무한대고 분자가 작은 무한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모가 작은 무한, 분자가 큰 무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모랑 분자가 사이즈가 같은 무한일 수 있다. 자, 여기서 진정한 부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3번 케이스죠. 왜냐하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분모가 무한으로 가면 결국에 얘는 무한분의 상수꼴과 의미가 같아지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하게 된다 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분자가 큰 무한이 되면 결국에 얘는 상수분의 양의 무한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얘는 무한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이 무한의 최고차항 계수가 플러스인 거랑 마이너스인 걸로 마이너스인 거에 따라서 양의 무한일지 음의 무한일지는 너희가 그걸로 결정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한분의 무한대인데 얘가 사이즈가 똑같다라는 것은 얘네들의 차수가 일정할 때 그럼 차수가 일정할 때는 우리가 얘의 극한값이 결국에는 뭐였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그러니까 개수분의 개수로 우리는 극한값을 찾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말고 두 번째 봤던 게 무한 마이너스 무한대꼴. 자, 얘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한이라고 하는 것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큰 무한 빼기 작은 무한인 경우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무한에서 큰 무한을 빼는 경우와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한에서 무한을 빼는데 사이즈가 똑같은 무한인 경우로 나눠지는 거고 당연히 큰 무한에서 작은 무한을 뺀다라는 것은 결국에 얘는 아주 큰 무한에서 그냥 상수를 빼는 개념이나 다름이 없죠. 조그만 무한은 굉장히 작게 커지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무한으로 발산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작은 무한에서 큰 무한을 빼는 것은 상수에서 곧 무한을 빼는 거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얘는 음의 무한으로 발산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무한 빼기 무한 같은 경우에 차수가 일정한 거, 두 개가 이제 차수가 같은 거. 그러니까 사이즈가 같은 무한 빼기 무한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얘를 어떤 모양으로 바꾸는 것까지 했었냐면 얘를 무한 더하기 무한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도록 모양을 바꿔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작업을 했었냐면 가운데 있는 부호를 플러스로 바꾸는 작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유리화를 했었죠. 근데 유리화라는 게 지금까지는 분모 유리화만 했지만 분자 유리화까지 해서 어쨌든 가운데 마이너스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과정을 이용했고 그래서 이렇게 유리화를 하고 나면 또다시 뭐가 되냐면 또다시 부정형이 생겨요. 근데 그 부정형이 아마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부정형이 보통은 생기죠. 자,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뭐 0분의 0꼴이 생기기도 해. 그래서 부정형으로 바꿔서 이제 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그 극한값을 구하는 거.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는 정리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부정형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0분의 0꼴. 잠깐만. 아, 이게 이렇게 있으면 좀 끊기는구나.
오케이. 자, 세 번째 0분의 0꼴. 자, 0분의 0꼴. 그럼 0분의 0꼴이라는 것도 이제 너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 0으로 다가가는 것의 크기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x분의 1하고 x 10제곱분의 1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x를 그러니까 0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한다면 x를 0으로 가까이 간다고 하면 분모가 이건 그냥 단순 예시예요. 지금 얘는 0분의 0꼴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야. 근데 이제 x가 사이즈가 다른 속도감이 다른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얘 같은 경우랑 얘 같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둘 중에 오른쪽에 있는 게 0으로 조금 더 빨리 가까이 오는 얘 같은 경우는 x가 왜냐면 거듭 제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도감이 두 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감에 따라서 우리가 0분의 0꼴이 모양이 좀 달라지는 거야. 이건 예시가 적절하지 않다. 무한대꼴로 내가 잘못 설명했네. 0분의 0꼴이면 예를 들어서 분모가 뭐 x-1이고 분자가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할까? 자, 그래서 내가 x를 1로 보내는데 분모랑 분자가 0으로 다가가는 속도감이 좀 다르죠? 그죠? 분명히 얘는 0으로 가까이 갈 건데 분모도 그렇고 분자도 다 그렇고 속도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속도감이 다른 것들을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얘가 약분을 해서 0으로 가게끔 하는 것들을 제거를 해주면 x는 1로 가까이 갈 때 x 더하기 1이 되니까 얘는 극한값 2가 된다라고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0분의 0꼴은 단순하게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0이 되는 인수를 없앤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얘도 결국에 0으로 다가가는 속도감이 다르기 때문에 없애서 그런 것들을 우선 제거하고 나서 극한값 구하는 거기 때문에 0분의 0꼴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정형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무한대 곱하기 상수꼴 중에서 특별하게 무한대 곱하기 0꼴이 있어. 얘는 상수라고 하긴 그렇다. 0이 아니라 얘는 0으로 다가가는 꼴이야.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고 얘는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실제로 0이라는 값을 나타내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는 건 얘는 무한대로 다가가는 거, 얘는 0으로 다가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나올지를 얘도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모양을 조금 바꿔주는 게 있죠. 그래서 우선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무한대 곱하기 0꼴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얘는 통분을 하셔야 돼요. 자, 통분을 하게 되면 결국에 0이 되는 요소를 없앨 수 있게끔 나올 거거든. 자, 어떤 예시인지 책을 보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선은 너희가 부정형이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문제마다 너희가 이 부정형이 문제마다 이 형태인지 이 형태인지 이 형태인지 요거 형태인지를 판단하는 게 우선 첫 번째여야 해. 그래서 저거를 먼저 판단하고 나서 문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충 극한을 느낌으로만 너무 풀어버리면 나중에 이게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려버리니까 조심해야 되거든. 그래서 느낌으로 안 접근하도록 계속 이렇게 방법적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고 우선 형태부터 판단을 할 건데 너희가 유형을 먼저 생각하고 나서 문제 풀지 말고 문제를 갑자기 그냥 이런 게 툭 튀어나왔다고 했을 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자, 우선 19번에 1번 보시면 x를 1로 보냈을 때 분모 0으로 가는지 보실게요. 자, 그래서 분모가 결국에는 1 집어넣으면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잖아. 그럼 얘는 0이 되도록 하는 인수를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약분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밑에 3번도 루트가 나와 있다고 해서 너희가 무조건 유리화가 아니다. 얘는 유리화가 아니고 얘는 분모 같은 경우도 0으로 가까이 가고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얘도 인수분해 해주면 돼. 이렇게. 자, 그래서 분자 x-1을 루트 x-1과 루트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 했다고 보면 되니까 약분해주고 x를 1로 보내버리면 얘는 극한값이 2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너희가 0분의 0꼴이다라는 거는 판단이 되면 인수를 없애준다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인수를 없애주는 과정에서 4번처럼 x를 1로 보내는데 분모 0으로 가는 거 확실하고 분자 0으로 가는 거 확실하는데 분자 자체가 인수분해가 조금 너희가 한 번에 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분자처럼 이렇게 루트가 있을 경우는 이 경우는 이제 유리화를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유리화를 해주면 루트를 없앨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럼 루트를 없애게 되면 분자에서 루트가 사라지면 분모랑 분자가 0이 되는 인수가 생겨서 아마 없어지게 될 거라서 분자 유리화를 해주면 분모는 x-1이고 분자가 x 더하기 3 빼기 4가 되니까 x-1이라는 인수가 생기면서 미안해. 분모도 뭐 생기죠? 루트 x 더하기 3 유리화한다면서. 이렇게 분모가 이렇게 생기고 분자는 x-1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유리화를 해주면 이렇게 인수가 생겨버리니까 0이 되는 인수 없애준 다음에 극한값 구해버리면 얘는 4분의 1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 그래서 너희가 문제를 보고 늘상 이제 모양을 먼저 판단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넘어갈게요. 자, 이제 25번 요 문제도 볼게요. 자, 25번 얘 같은 경우도 보니까 x를 0으로 가까이 보낸대. 자, x를 0으로 가까이 보내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0분의 상수꼴 했었죠. 자, 0분의 상수 안 했나? 한 것 같은데. 0분의 상수꼴은 얘가 무한으로 간다라는 걸 내가 했니 안 했니? 기억이 안 나네. 무한대분의 상수만 알려줬나? 자, 0분의 상수꼴. 자, 0분의 상수꼴은 얘는 무한으로 가겠죠. 0분의 상수꼴. 그러니까 뭐냐면 뭐라고 해야 돼? x-1분의 1? 요것만 봐도 이렇게 얘가 바로 이제 0분의 상수꼴인데 x가 1로 다가가는 거. 자, x가 1로 다가가게 되면 여기 있는 값은 점점 절대값이 작아지니까 얘 역수 취하게 되면 실제로 값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발산한다. 0분의 상수꼴은 발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x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0분의 상수꼴이 나온다. 즉 얘처럼 x분의 1 얘가 바로 0분의 상수꼴이죠. 그죠? 자, 얘가 0분의 상수꼴이니까 얘가 무한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식 x를 0으로 보내버리면 얘는 0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무한대 곱하기 0꼴이다. 자,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꼴인 경우는 아까 통분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누구를 통분하냐면 괄호 안에 있는 식을 통분을 해. 자, 통분을 하게 됐을 때 밑에 있는 풀이 과정으로 볼게요. 계산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니까. 통분하게 되면 요렇게 돼가지고 위에 마이너스 x가 생겨버리니까 여기 x가 생겨버리니까 분모를 0으로 가게 되는 인수를 결론적으로 없애주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통분만 하게 되면 0분의 0꼴로 바뀌기 때문에 0이 되는 인수가 싹 사라지면서 극한값을 바로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 형태, 이런 형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너희가 문제를 보고 형태를 잘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풀이법이 달라지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유리화를 너희가 안 해도 되는 상태인 거다. 자, 그래서 지금 뭐 2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얘가 2번도 x를 0으로 가까이 보냈어. 0으로 보내버리면 지금 얘는 분모가 0으로 가면서 분자는 상수니까 얘는 무한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 얘가 이제 0으로 가까이 가는 거 보이시죠?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1 빼기니까 0으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통분을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무리수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화 아니야.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 통분. 자, 그래서 분모 통분하시면 루트 x 더하기 1분의 분자가 1 마이너스 루트 x 더하기 1이 돼서 그리고 나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나서. 자,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얘는 지금 약분되는 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분모 x를 없애주려면 분자의 x만 남아야 돼서 그래서 얘를 유리화를 진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풀이 과정 보시면 먼저 통분 먼저 했죠. 통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유리화 과정을 거친 게 얘는 무한대 곱하기 0꼴인데 무한대 곱하기 0꼴이면 분명히 0이 되는 인수를 찾아서 없애줘야 되는데 그런 게 분자에 바로 안 보이니까 유리화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극한을 좀 어설프게 배우고 극한 확보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면 무조건 루트 나온다고 해서 막 유리화 해버리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거 조금 조심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번 같은 경우는 얘는 사실상 이제 너희가 많이 연습이 되면 금방 하는데 연습이 안 되면은 이게 조금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얘 밑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런 방법으로 하자라고 이제 쓰여 있기는 하거든.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 때문인 거냐면 얘는 x가 음의 무한으로 갈 때 음의 무한
음의 무한으로 갈 때면 x제곱은 어차피 음수를 넣어도 제곱이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얘는 어쨌든 음수 방향으로 갈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그냥 얘는 리미트 x를 그냥 양의 무한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분모랑 분자가 차수가 똑같은 그냥 무한분의 무한꼴, 무한대분의 무한꼴, 사이즈가 같은 무한분의 무한꼴이니까 얘는 3으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걸 바로 찾는데 얘가 마이너스 무한이 되기 때문에 얘가 똑같은 차수분의 차수이지만 요 앞에 3으로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하게 된다. 부호가 뒤바뀌어지는 거죠. 그죠? x를 음의 무한으로 가는 거니까 3x는 음수일 수밖에 없어서. 그죠? 자, 그렇게 의미적으로 접근이 바로 되는 친구들은 굳이 치환을 안 하셔도 되지만 얘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치환을 해서 들어가자라고 보통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음의 무한 나왔을 경우는 여기에서 쟤를 양의 무한으로 바꿨을 때는 부호가 문제가 안 되니까 얘를 양의 무한으로 바꾸면 왼쪽은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너희가 x가 음의 무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 식을 변형을 잘 못하는데 얘는 등호랑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등호처럼 좌변 우변이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부호 바꾸는 거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양의 무한으로 바꿔놓게 얘는 마이너스 x를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하는 거죠. t라고. 자, 그럼 t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결국에 주어져 있는 식에서 t는 양의 무한으로 바뀌고 x 대신에 이제 그럼 마t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x가 t니까. 자, 그래서 분모는 t를 넣었을 때도 x제곱은 t제곱으로 부호는 안 바뀌고 분자는 마 3t로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게 무한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이렇게 찾아내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x가 음의 무한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너희가 이런 부호 실수 사실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아깝잖아 부호 실수하면. 그래서 부호 실수하지 않도록 치환하는 게 조금 습관화되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니까 이렇게 됐지만 이거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너희가 치환 안 했을 때 조금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치환하는 거 요거 주의해서 하실게요. 뭐 그거 말고는 특별히 엄청 어려운 거는 여기 예시들에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정형 극한은 아까 정리한 것까지로 해서 마무리하고 이제 극한 활용에서 미정계수 구하는 거 요거 연습하고요. 뒤에 샌드위치 정리까지만 설명하면 끝날 것 같아. 오래 안 걸리니까 조금만 더 들으면 될 것 같아. 사실 이거 극한의 활용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극한값 성질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극한값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뭐였는지 잠깐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극한값 성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였냐면 두 함수를 쪼개는 거죠. 덧셈이나 뺄셈이나 곱셈이나 나눗셈을 쪼개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전제 조건이 그 두 개의 함수가 각각 특정 값으로 수렴할 때 특정 값으로 수렴할 때만 우리가 극한값 성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거. 이 개념을 활용하는 게 지금 이제 배우게 될 극한의 활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극한의 활용 요거 자, 얘는 사실상 우리가 항등식처럼 미정계수 구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야. 그런 개념처럼.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개념을 한번 보면 볼게요. 결국에는 얘가 분수꼴이 주어져 있는데 분수꼴의 극한이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야. 자, gx분의 fx가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대요. x를 a로 보냈을 때. 근데 여기에서 분모가 0으로 간대. 자,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봐봐. 이 함수가 수렴해. 그런데 분모도 수렴해.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다가 양쪽에 gx를 곱해서 fx로 나오게끔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극한값 성질에 의해서. 그러니까 분수식이 수렴하고 분모가 수렴하니까 여기다가 내가 gx를 곱해서 fx의 수렴값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기 때문에 gx라는 값이 근데 0으로 수렴한대. 근데 gx가 0으로 수렴한데 근데 이게 0으로 수렴한다면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딴 걸로 가버리면 우리가 수렴값을 찾을 수 없으니까 분자도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야 아까 우리가 0분의 0꼴 봤죠.
0분의 0꼴처럼 약분되는 게 있어야지 분모가 0으로 갈 때 얘네들이 분모는 어차피 0이 될 수 없잖아. 분수로 써져 있을 때. 그래서 얘가 없애져야 되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수렴하게 된다라고 알 수 있는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가 담긴 의미는 극한값 성질로부터 시작하고 그러면서 부정형의 0분의 0꼴에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지금 분수식이 수렴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수렴해. 둘 중에 두 개 함수 중에 하나가 수렴해. 그럼 우리는 극한값 성질에 의해서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혹은 곱하거나 0이 아닌 값으로 나누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다른 극한값도 구할 수 있는 거. 그 성질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찾아내는 거. 마찬가지고 이제 2번도 마찬가지. 2번도 똑같이 분수가 알파로 수렴하는데 그중에 분자가 0으로 수렴해. 자, 분자가 0으로 수렴하는데 그렇다면 gx가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얘가 분자가 0으로 수렴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얘는 극한값 성질이 안 통할 거야. 왜냐하면 얘를 fx로 나눠야 되거든. 근데 얘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얘는 나눗셈은 극한값 성질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 자체로도 아 얘는 부정형이구나라는 거가 또 느껴지는 게 분자가 0으로 가는데 얘가 수렴하게 되려면 분모도 0으로 가서 그것들을 없애줘야 얘가 다른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얘는 0이 아닌 상수라는 말이 문제에서 붙어 있는 거야. 0이 아닌 상수라는 말이. 자 그래서 이제 극한값 활용 같은 경우는 사실 별게 아닌 게 얘는 기본 베이스가 극한값 성질과 그 다음에 0분의 0꼴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0분의 0꼴은 늘상 어떤 값으로 수렴하게 되는데 그 수렴값을 찾을 때 우리가 0이 되는 인수를 없앴죠. 그러려면 다른 하나가 0이면 나머지 하나도 0으로 가야 된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34번 뭐 예시가 어렵지가 않아서 볼게요. 34번 보시면 지금 얘가 x는 2로 가까이 가서 근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숫자의 하나의 값으로 수렴한대. 자, 얘가 수렴하고 분모가 0으로 가는 거 아니까 아 얘가 수렴하려면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그죠? 자 그럼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는 얘는 0분의 0꼴이라는 거고요. 0분의 0꼴 어떻게 푸는지 아시죠? 이거를 0이 되는 인수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얘를 직접 풀 때도 그런 방식으로 푸는 거야. 따라서 우선은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니까 분자의 함수 x에다 내가 2를 넣었을 때 얘는 0이어야 되는 거지. 따라서 a 더하기 b x에다 2 넣으면 얘가 0이 된다니까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우리는 대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분자가 이렇게 생기는 거겠죠. 이렇게. 그죠? 자 지금 요 풀이 과정에 있는 걸로 잠깐 갈게요. 지금 수투 나갈 때는 시간 절약을 좀 하기 위해서 간단한 계산들을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 자 그럼 얘는 지금 0분의 0꼴이어야 되는 거야. 자, 0분의 0꼴이려면 분모의 x-2를 없애야 되니까 당연히 분자를 이제 0분의 0꼴 같은 인수 만들어주기 위해서 너희는 유리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리화 작업을 그랬더니 분자에 x-2라는 인수가 생겨서 약분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x를 2로 보내버리면 x를 2로 보내버리면 분모는 2고 분자는 a로 가는데 이 값이 극한값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a 값이 이런 방식으로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는 풀이 방법을 너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왜 얘를 이렇게 풀어야 되고 쟤를 왜 유리화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풀게요. 그냥 느낌적으로 자꾸 접근하시면 나중에 문제 푸는 방법을 계속 너희가 외워야 돼. 뭐 그런 개념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36번도 마찬가지죠. 36번도 똑같은 개념 x를 2로 보냈을 때 분자가 0으로 가는데 얘는 수렴하게 되니까 분모도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x에다 2 넣었을 때 4 더하기 2a 플러스 b는 0일 거니까 b 대신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어버리면 이제 분모가 인수 x-2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므로 분모를 이제 인수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b 대신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 집어넣으면 여기 나와 있는 풀이 과정처럼 이렇게 생겨요. 그럼 얘가 이제 두 개씩 묶여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인수분해해서 당연히 이제 요거 0이 되는 인수 없애줘야 되니까 없애는 과정이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풀이 자체가 막 되게 어려운 거는 아닐 거야. 됐죠?
혹시 내가 너무 빨리 한다고 싶으면 천천히 해달라고 바로 얘기해. 마이크 켜고. 자, 그럼 이제 38번 같은 경우는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극한이 두 개가 주어지는데 너희가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땐 항상 먼저 뭘부터 봐야 되냐면 무한으로 가는 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무한으로 가는 걸 먼저 봤을 때 지금 얘는 1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는데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하는데 분모가 무한으로 가니까 분자도 무한으로 가면서 차수가 일치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수렴이라는 값을 1이라는 수렴값 가짐으로 그래서 fx는 다른 건 몰라도 2차항의 계수가 2로 시작되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시작하겠구나라는 걸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방법이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이 1이어야 되기 때문에 fx를 저렇게 잡은 거고 얘가 지금 fx 그럼 그 fx를 이제 어디다 넣느냐? 두 번째 식에다 집어넣고 두 번째 식에다가 넣었을 때 이제 얘는 x가 1로 가기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아시다시피 f1이 0이어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죠? x에다 1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걸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똑같죠. 그럼 f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어야 하니까 b 대신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집어넣어서 얘를 다시 집어넣어서 여기서 또 약분해가지고 위에 했던 방식이랑 이제 똑같이 하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시작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시작을 하는 것 뿐이지 그 다음 과정 사실 별반 다르지 않게 하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너희가 그 미분에서도 이런 형태 많이 보잖아. 리미트 x는 1로 보냈을 때 분모가 x-1이고 분자가 fx인데 f1이 0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이제 미분계수를 의미하죠. 나중에 이제 너희가 미분 들어가면 얘를 이렇게 보는 것도 습관이 될 거고. 갑자기 미분계수 튀어나와서 당황했지? 아무튼 방법은 이렇고요.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빨리 요거는. 자, 그래서 이제 너희가 요 정도 개념까지 이해를 했으면 부정형의 극한값을 이해를 하면 여기 있는 이 대소관계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건데 보통은 우리가 대소관계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약간 은어처럼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해요. 써있네 여기. 책에 다 써있네요. 샌드위치 정리. 그래서 얘는 뭐 당연히 이제 부등호야 뭐 그렇게 뭐 알 수야 있겠지만은 예시로 잠깐 볼게. 이거 개념 정리한 거보다 여기 있는 문제를 보고 설명하는 게 더 편하니까. 조금 더 쉬운 예시로 볼까? 조금 더 쉬운 예시로 보면 그냥 이렇게 보자. 밑에 있는 걸 그대로 그냥 이용해서 이 함수랑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분의 3x제곱 플러스 2. 자, 그대로 만약에 활용한다면 얘가 fx고요. 얘가 hx 이렇게 가정하는 거야.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예시를 든 거예요. 자, fx랑 hx를 이렇게 봤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x에다가 무슨 값을 집어넣던 간에 fx보다 hx가 늘상 크게 나오잖아요. 분모 똑같고 분자가 크니까. 그지? 그럼 얘가 이제 늘상 크게 나오기는 하나 함수의 값은 늘상 크나 실제로 내가 얘를 특정 x의 값을 무한으로 보내서 만약에 내가 리미트 x를 무한으로 보냈어. 그랬을 때 fx는 3으로 수렴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그 다음에 x를 또 무한으로 보냈을 때 hx도 3으로 수렴하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함수는 클 수 있을지언정 극한값은 얘네들이 서로 같을 수도 있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함수가 크다고 해서 극한값이 늘상 큰 건 아니다. 크거나 같다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게 바로 극한과 부등식 개념이면서 샌드위치 정리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fx랑 g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fx랑 h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fx보다 hx가 큰 게 확실한데 만약에 fx랑 gx가 만약에 알파라는 값으로 똑같이 수렴하게 된다라면 당연히 그 사이에 끼어 있는 gx도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마치 샌드위치 사이에 있는 그 뭐 치즈나 뭐 패티 이런 것처럼
그냥 양쪽의 빵 사이에 있으면 그게 똑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가운데 있는 것도 같은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핵심은 함수가 클지언정 극한은 같을 수도 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가 커도 극한은 같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함수의 크기가 크겠지만 fx가 hx보다 작더라도 이것에 대한 극한, x가 뭐 특정 값으로 갈 수도 있고 무한으로 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거에 대한 극한, 얘의 극한, 아이고, 이것의 극한은 늘상 얘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아 여기 써 있네.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책에 설명이 잘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이성질 이용해서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하면 지금 40번과 같은 fx가 x를 무한으로 보냈을 때 수렴값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부등식에 모두 다 무한을 보내버리면 얘는 3으로 수렴하고 3으로 수렴하니까 얘는 3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얘는 뭐 1초 컷 문제죠. 문제 자체가 막 어렵지 않은 샌드위치 정리만 너희가 잘 알고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죠. 뭐 그렇고. 그래서 문제들도 보면 사실 풍산자 문제는 많이 어려운 거는 없고 얘보다 필수 유형이 조금 까다로운 게 있겠지만은 그것 또한 사실 대박 어렵고 막 손을 못 댈 정도로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거 아마 숙제로 하실 때 너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들만 하나만 언급해주고 마무리 좀 할게. 숙제를 풍산자 필수 유형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숙제를 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주로 보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그 아이들 선행을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실은 가우스랑 합성함수거든. 왜냐면 이제 가우스 많이 생각보다 많이 안 해보고 합성함수는 또 수학 하에서 나오고 나서 이제 수투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안 해봐서 이 두 문제만 살짝만 그냥 언급을 할게요. 55번처럼 이렇게 가우스 기호 나와 있는 애들을요, 이거는 그냥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직관적으로 봐. 그냥 직관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이게 어차피 가우스 기호가 들어가 있는 것은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조금씩 숫자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조금씩 너희가 숫자를 그냥 집어넣었을 때 얘가 극한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생각하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냥 가장 쉽게 구하려면 3번 같은 거 x를 0에 x가 지금 0의 좌극이란 말이야. 0의 좌극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얘는 수직선상에서 봤을 때 0에서 왼쪽으로 다가오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0보다 작은 값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나 넣어도 돼. 0.1. 이렇게, 미안해. 0보다 작은데 0.1을 넣으래. 마이너스 0.1 이런 걸 넣으세요. 그러면 얘는 극한값이 조금 더 쉽게 나와. 이거가.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0.1을 만약에 넣었을 때 여기서 참고로 주의해야 될 것은 가우스 기호가 씌워져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값이 다 정수로 나올 수밖에 없어서 얘는 항상 값을 구해서 푸셔야 되고요. 그죠? 얘는 값이야. 얘는 값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얘는 정수, 조금 더 좋은 얘기로 하면 얘는 상수죠. 그러니까 얘는 고정값인 거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을 볼 때 분자는 어쨌거나 고정값이야. 변하지 않는 고정값. 그죠? 그치만 분모는요, x가 변수기 때문에 얘는 변수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x에다가 숫자를 집어넣는 것도 분모에는 넣는 거 아니다. 얘는 가우스 기호값 분자에만 넣어서 상수가 얼마인지 찾아내는 거예요. 얘는요. 그래서 분모는 넣는 게 아니라 분자에 있는 상수값만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3번 같은 거 풀 때는 이렇게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0.1 같은 걸 넣으면 가우스 기호값이 마이너스 1.1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결론은 얘는 그냥 쉽게 문제를 바꾸면 얘는 x는 0의 좌극, x-1분의 마이너스 2. 이거의 극한값 구하는 거랑 다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요것의 극한값으로 너희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요런 문제 풀 때 가우스 기호는 항상 상수니까 값을 찾으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변수로 적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것도 너희가 이게 여기서 극한값 찾는 게 0의 좌극으로 갔을 때 이게 잘 안 보인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함수니까 유리함수 생각하셔서 해도 되고, 얘는 유리함수고 점근선이 x는 1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지. 그래서 x를 0의 좌극으로 갔을 때 0의 좌극으로 갔을 때 그럼 얘가 이 점근선이 1이니까 0이 왼쪽에 있겠지? 그래서 x에다가 0 넣은 함수값 이렇게 찾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떠오르면 함수의 그래프로 접근하시고 만약에 안 떠오르면 어차피 유리함수는 연속이라 그랬잖아. 연속이니까 x에다 그냥 0 집어넣으면 돼. 그죠? 0 집어넣으면 얘는 그냥 2로 수렴하는 거 그냥 보이고. 풀이하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다. 그래서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가장 쉬운 것은 x에다가 지금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0.1 집어넣어 버리고 그래서 분자 상수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얘 이번에 0 집어넣을 때 좌극인지 우극인지 상관이 없죠. 이거는 그냥 함수값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쉽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가우스 기호 나온다고 해서 괜히 쫄지 말고 어차피 이거 숫자로 가까이 갈 때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55번 같은 유형 풀 때 참고하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중요한 건 너희가 문제를 볼 때 변수랑 상수 자꾸 구별하는 습관이 되어 있으면 돼. 그리고 이제 합성함수 잠깐만 얘기할게요. 이 합성함수 극한 지난번엔 선생님이 그거 가까이 오는 거 x 좌극이랑 y 그러니까 x의 좌극 우극만 생각할 게 아니라 y의 좌극 우극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 자, 그래서 이제 너희가 좌표 평면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아시다시피 x라는 값이 오른쪽에서 가까이 있는 게 우극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이렇게 오는 게 좌극이면 y의 값은 위에서 내려오는 게 당연히 양수 쪽에서 내려오니까 우극이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게 좌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x에 따른 좌우극을 y에 따른 좌우극으로 계속 같이 생각해 줘야 되는 것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합성함수 관련된 이 극한을 찾을 때 너희가 대부분의 친구들은 꼼꼼하게 잘 안 보고 대충 이런 것 같아로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요거를 2개 정도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왼쪽 그래프가 fx, 오른쪽이 gx야. 그중에 뭐 해볼까? 우선은 기억 먼저 한번 해볼게. 기억. 자, 기억 같은 거 확인할 때 지금 얘는 x가 0으로 가는데 여기서 x는 얘죠. 그죠? 그럼 gx의 x가 0으로 간다라는 것은 0의 오른쪽 왼쪽으로 가까이 오는 거잖아. 좌우 극한으로 한꺼번에. 자, 그런데 합성함수는 주의해야 될 게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게 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에서 x는 0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했어도 얘는 무조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x는 0의 좌극, 그 다음에 x는 0의 우극. 항상 처음 할 때는 이렇게 나눠서 하시고 이게 하다 보면 이제 잘 보여, 그래프가. 자, 얘는 우선 좌극이랑 우극 나눠서 해볼게요. 첫 번째 설명이니까. 자, 그럼 이제 x의 0의 좌극. 그럼 이제 왼쪽으로 오는 것만 생각해 볼게. 0의 좌극. 자,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y값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y값은 즉 gx가 되는 거지. 그럼 gx라고 하는 것은 3이라는 값의 좌극으로 오는 거죠. 아래에서 위쪽으로 오니까. 그지? 그럼 3의 좌극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gx가 3의 좌극이면 여기 있는 이 식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바꿔 쓸게요. 리미트 gx가 3의 좌극이 되는 거고 fgx 이렇게 찾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러니까 gx를 t로 치환해도 상관없어. t로 치환해서 생각해도 되는데 얘가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지금 얘는 t로 치환하면 좀 더 편한가? 너희가? 편한가요? t로 치환은 아니야.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내가 g를 fx에다 합성했기 때문에 fx에 있는 이 x자리가 사실 x가 아니라 gx가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자리는 fx, 이렇게 fgx가 되는 거죠.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제 gx가 3의 좌극이니까 3의 좌극이면 이제 3에서부터 왼쪽만 보면 되는 거야. 3의 왼쪽으로 이렇게 올 때 얘는 함수의 값이 3으로 일정한 함수 값이죠. 그럼 얘는 그냥 3으로 똑같다. 여기서 등호는 가까이 가는 개념이 아니라 얘는 같은 거라 그랬어. 얘는 3으로 가까이 3으로 같은 거. 됐죠? 자, 마찬가지 이제 우극한도 생각해 볼게요. 우극한.
자, x는 0의 우극. 이제 두 번째 거 0의 우극 gx부터 다시 시작. 그럼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야. 사실 되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 근사한 데만 보면 되죠. 그럼 얘도 이제 y 값이 3으로 가까이 가는데 방향이 똑같잖아. 아까처럼 초록색. 그러니까 gx도 3의 좌극 방향으로 오는 거니까 결론은 똑같을 거다. 얘도 gx가 3의 좌극인 거고 fgx. 그래서 얘는 좌극이나 우극이나 똑같이 3으로 이렇게 수렴하게 되는 거니까 함수의 값이 얘는 극한값이 3으로 일정하죠.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면서 얘는 3으로 수렴하게 된다. 그래서 기억은 3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너희가 익숙해지면 좌우극을 나눠서 눈으로 나눠서 보고 이제 그래프를 한 번에 찾을 거야. 처음에 0으로 가까이 갈 때 양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 보이죠? 근데 그래프가 똑같이 이렇게 오는 거를 보니까 결국에는 너희는 기억은 리미트 fx가 0의 좌극으로 가까이 올 때 어떻게 되는지를 찾으면 되겠구나. 잠깐만. 3의 자극. 3의 자극으로 올 때 어떻게 되는지만 찾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직관적으로 빨리 볼 수 있는 게 생겨져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쪼개서 가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쪼개서 가는 거, 저는 쪼개서 가는 거 이제 잘해요. 이게 한눈에 보여져요 라고 하면 한눈으로 보는 연습을 자꾸 하시고, 근데 만약에 본인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어? 한눈으로 보여지는 게 잘 안 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연습해. 너희가 처음 배울 때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 안 해놓으면 나중에 힘들어. 그래서 요거를 조금 미리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볼게요. 디귿을 한번 봐볼게요. 디귿. 요거 지금 지울 건데 혹시 쓸 시간 필요하면 지금 얼른 쓰세요. 자, 이제 디귿을 한번 볼 건데 디귿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디귿 말고 리을 보자. 리을. 자, 리을 보면 얘는 F를 합성시킨다. 자, F를 합성시킨데 fx를 그럼 3으로 가까이 보낼 거야. 한 번에 조금 빨리 해볼까요, 얘는? 3으로 가까이 보내는데 3으로 가까이 보내면 이쪽이랑 이쪽, 왼쪽, 오른쪽. 근데 얘는 둘 다 상수함수네. 그러니까 3의 좌극은 3으로 계속 값이 일정하고 그 다음 3의 우극은 5로 값이 일정하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원래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하지만 그 두 가지가 함수값이 아마 얘는 다르죠. 그러니까 원래는 x가 3의 좌극, 두 번째 x는 3의 우극으로 나누는데 3의 좌극으로 보냈을 때 fx는 얘는 3이고 3의 우극이면 5니까 얘가 fx는 3의 자극일 때 얘는 3인 거야. 화살표 아니라 3이에요. 3. 그죠? 얘는 등호죠. 그죠? 3으로 일정하니까. 두 번째 거도 그 fx는 3호의 우극한으로 왔을 때 얘는 5로 일정한 거죠. 얘는 등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는 fx에다가 이제 3을 넣고 5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지금 리미트가 있어도 어쨌거나 너희는 얘가 리미트가 있어도 얘 만약에 그대로 써 있었다고 쳐도 얘를 이렇게 써도 얘는 결국에 G3을 구하는 거랑 같아요. 근데 G3이라는 것은 어쨌든 3일 때 함수값이니까 얘는 그냥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여기에서 좀 많이 틀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너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얘가 fx가 3으로 얘는 등호가 쓰여지는 거 화살표에서 3으로 가까이 가는 거 아니죠. 3으로 일정하니까 등호. 그러므로 결국에는 얘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의미를 맞게 쓴다라면 리미트 x는 3의 좌극 g fx는 그냥 뭐랑 같다? g 3이랑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거도 보면 fx가 5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g5를 구하면 끝나는 거지. 그치? 그럼 g5도 3으로 똑같으니까 얘는 같겠죠. 리을도 맞는 거. 이런 식으로 너희가 합성함수 극한할 때 조금 원래 합성함수 극한이라는 것 자체가 좌우극을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 특정 값에 대해서 지금 fx 한번 보세요. fx 보면 fx는 x가 3일 때 극한이 원래 없어. 그죠? x를 3으로 보냈을 때 극한이 없지만 합성시키면 얘는 극한이 생기잖아. 리을처럼. 그죠?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특징은
원래 자체가 극한값은 없지만 다른 함수랑 합성시켰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건 때마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합성함수는 늘상 좌우 극한을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특정 값으로 봤을 때 왼쪽 오른쪽 항상 나눠서 극한의 존재의 유무를 봐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주의시키고 수업은 마무리할게. 그래서 오늘은 요거까지만 나갈 거고 다음 시간에는 연속 나갈 거예요. 함수의 연속은 또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진도는 이걸로 끝낼게요.